히틀러는 롬멜의 부인인 루시에 롬멜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부인, 참으로 유감입니다. 위대한 롬멜 장군을 기리기 위해 베를린에 롬멜 장군을 상징할 사자상을 세우고자 합니다. 포효하는 사자상, 기품있게 앞을 응시하는 사자상, 누워있는 사자상 중 어떤 디자인이 좋겠습니까? 히틀러로부터 직접 이 질문을 받자 롬멜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면 제게 너무나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히틀러에 의한 강요된 자살로 인해 안타깝고 억울하게 죽은 롬멜. 롬멜의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롬멜의 죽음 막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히틀러와 롬멜의 실체에 대해 손에 잡힐 듯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의 발단이 된 것은 영국 공군에 의한 롬멜 피격이었습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히틀러가 체포되거나 2차 대전은 적어도 서부전선에서만큼은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일 뿐 1944년 7월 17일 영국 공군 전폭기의 피습으로 인해 롬멜은 큰 중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인 7월 20일 드디어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당시 롬멜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자신의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던 1944년 10월 14일 롬멜은 히틀러에 의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고작 3개월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롬멜의 억울한 죽음 이후 히틀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본 컨텐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롬멜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특이한 점은 무엇보다도 롬멜의 부상 후 히틀러와 롬멜과 히틀러 두 사람 간에 벌어진 치열한 눈치 싸움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롬멜이 전선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롬멜이 맡았던 B 집단군 사령관은 기존의 서부전선 총사령관이었던 클루게가 겸직하게 되고 이후 클루게가 자살하자 발터 모델이 B 집단군 사령관 자리를 맡게 됩니다. 따라서 롬멜은 서부전선에서의 탁월한 카리스마와 그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직함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롬멜은 자신에게 오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히틀러가 뭔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롬멜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롬멜은 히틀러를 잘 알았기에 히틀러가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요양 중인 롬멜에겐 부관도 딸려 있었고 바깥 외출도 자유로웠습니다. 때문에 겉으로는 롬멜의 주변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롬멜이 7월 20일 암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암살에 동의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롬멜이 초조해야 하는 시간 동안 히틀러도 롬멜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9월 7일부터 히틀러는 게슈타포를 통해 롬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롬멜도 히틀러의 속셈에 대해 어느 정도 눈치를 챘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는 직책이 없었기에 히틀러가 어느 정도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몰랐던 상황. 과연 히틀러가 언제쯤 자신에게 액션을 취하게 될지, 이대로 자신을 그냥 둘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기에 롬멜은 무척 답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히틀러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롬멜을 감시하며 어찌할지 고민하였고, 롬멜은 뭔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 속에 과연 히틀러가 자신을 어떻게 할지 예상해보며 레이더망을 쫑긋 밖으로 세운 그런 팽팽한 긴장 상태. 이것이 1944년 9월에서 10월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게슈타포 대원들의 출현 이후 롬멜은 산책을 할 때면 언제나 외투 주머니 속에 권총을 가지고 다녔으며 자신의 집 앞에 보초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한때 서부전선 독일군의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롬멜은 자신에게 전해지는 얼마 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분주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히틀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롬멜은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연합국뿐만 아니라
독일 국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유명 인사란 점이었습니다. 현재 독일 국민들은 내가 전투 중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국민 모두에게 인기 있는 육군 원수인 나를 히틀러 암살 음모를 알고 있었고 동조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재판정에 세워 처벌한다면 히틀러 자신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될 거라는 점을 히틀러 그가 너무 잘 알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히틀러 그의 성향상 절대로 자신을 공개 처벌하지 못할 거란 점을 롬멜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롬멜을 그나마 안심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롬멜은 자신의 아들 만프레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나를 재판정에 세우는 그날 히틀러도 끝장이 날 거야. 1944년 10월 13일 금요일 롬멜 부부는 오랜만에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롬멜의 오랜 친구인 오스카 파니를 찾아갑니다. 롬멜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롬멜은 그 친구에게 7월 20일 암살 기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에 오스카 파니는 격분하며 그래도 히틀러가 감히 자네를 어쩔 수는 없을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롬멜은 절친인 오스카 파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는 나를 제거하려 하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가 내 어린 아들을 맡아주게나. 마음 찡한 장면이죠. 롬멜의 유일한 아들인 그 어린 아들을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미 시시각각 다가오는 불길한 히틀러의 마술을 롬멜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4년 10월 13일 금요일 그러니까 롬멜이 친구를 방문하여 아들을 부탁한 이날 국방군 총사령부 부르그도르프 장군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일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다른 장군과 롬멜 원수자택을 방문할 것이라는 사전 통보. 롬멜은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롬멜의 아들 만프레드의 회고. 이들이 찾아오기로 한 10월 14일 토요일 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나를 불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긴장하여 아버지께 다가갔다. 그러자 아버지는 진지하게 내게 말하는 것이었다. 만프레드야, 아마도 나는 오늘 안으로 죽을 것 같구나. 결국 히틀러는 역시 그답게도 롬멜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조용하게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롬멜의 부인과 아들 그리고 그의 부관 알딩어 데이까지도 이제 다시 롬멜 장군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희총통의 저승사자가 찾아온 이날 모두 알았다는 점입니다. 롬멜의 부관인 알딩어 데이는 권총을 뽑아들고 저들을 해치우겠다고 나섰지만 롬멜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포위됐네. 저항은 무의미하네. 저들은 나와 약속을 했어. 나는 믿기로 했네. 결국 롬멜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히틀러의 제안을 수락한 것입니다. 네 가족은 건들지 않겠다. 내 죽음은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될 것이고 성대한 장례가 치러질 것이다. 대신 독약으로 조용히 사라져라. 야비한 히틀러는 이 당시에 이미 이중으로 방어장치를 마련해 놨는데요. 롬멜의 집인 울룸 헤어링엔에서 시 외곽으로 탈출할 수 있는 슈투트가르트와 뮌헨으로 나갈 수 있는 아우토반을 차단하고 집 주변에 장갑차를 비롯한 무장 병력까지 배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롬멜이 저항한다면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려놨었다고 합니다. 롬멜은 저승사자 무르그도르프와 함께 차에 타기 위해 그의 정든 집을 떠나게 됩니다.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 롬멜의 아내는 마지막인 것을 알면서도 눈물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롬멜은 아들 만프레드에게 집안의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이제 쓸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영영 마지막이 될 아들과의 이별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침내 모든 것이 끝나고 롬멜의 장례식이 치러진 이후 히틀러는 롬멜의 부인인 루시에 롬멜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부인, 참으로 유감입니다. 위대한 롬멜 장군을 기리기 위해 베를린에 롬멜 장군을 상징할 사자상을 세우고자 합니다. 포효하는 사자상, 기품있게 앞을 응시하는 사자상, 누워있는 사자상 중 어떤 디자인이 좋겠습니까? 히틀러로부터 직접 이 질문을 받자 롬멜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엉엉 울고 있는 사자상이요. 절규하듯 이렇게 외치는 롬멜의 아내 루시아 롬멜. 이 말을 듣자 히틀러는 잠시 동안 침묵하다가
가만히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상 건립 계획은 히틀러에 의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